어제 윤석열의 국정브리핑 이제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는 그냥 급하게 방송 들어오느라고 대충 이야기했는데 그냥 어제 그 조국혁신당 논평처럼 그냥 술이나 먹는 게 나을 것 같다. 술이나 먹는 게 나을 것 같다. 요즘 그 술을 줄였다는 그 소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뭔가 말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말 한 문장 하나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뚝뚝 끊기는 문장이 많았는데 이번 국정 브리핑 때는 문장이 좀 길어진 걸 보니까 그러니까 역시 술을 줄인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미리 먼저 결론 말씀드리면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보도 있었죠. 어제 국정 브리핑이 대만족했다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 사리 이런 건 느끼지는 마세요. 사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국정 브리핑 보면서 너무 불쾌했던 게 기본적인 태도 있죠. 기자들이 묻는 모든 질문에 기본 태도가 그건 뭐 다 이런 태도예요. 하나도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게 카메라가 없었다면 딱 그런 느낌이지. 네가 뭘 알아 이 새끼야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근데 이제 보면 저는 어저께 보니까 윤석열이가 사악하다거나 뻔뻔하다기보다는 그냥 바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관심 없다가 참모들이나 극우 유튜브에서 해주는 소리를 듣고 씨부리는 그런 느낌? 그게 지금 이게 있잖아요. 저 민들레 기사부터 한번 볼게요. 더 뻔뻔해진 윤석열. 저거 틀렸다고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뻔뻔한 게 아니라 모자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자라니까 뻔뻔하다고 보이는 것 뿐이야. 아무것도 몰라. 응급실 의사 부족 원래 그랬대요. 원래 그랬지. 더 심각해진 게 문제잖아.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상시 때 5명 필요한 의사가 5명이 다 원래 안 채워졌다고 쳐요. 근데 이 의사들 파업을 윤석열이 유도를 해가지고 평상시 때 4명밖에 없던 의사를 2명밖에 없게 만든 건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충청 남북도 쪽에 있는 종합병원은 7일 중에 4일만 응급실을 운영하고 지금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들은 그러니까 낮에는 문 닫고 저녁에만 밤에만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정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낮에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그래. 윤석열이가 실제로 저 말을 했던 게 제일 빡쳤을지도 몰라요. 비상진료 체계를 원활히 가동하고 있다.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어. 우리는 큰 문제 없어. 오늘 민주당이 주최해가지고 119 구급대원들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이분들 굉장히 심각해. 그 내용은 뭐냐면은 원래도 윤석열이 말한 것처럼 원래도 응급실들이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인데 지금은 최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도 어떤 심리가 있냐면 이건 전 정권 탓인 거야. 옛날에도 그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저 대통령이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지금 감추고 있는 게 분명히 작년 중순부터 시작된 의료 대란 이것 때문에 분명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망률이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응급실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망설이다가 다른 질병 때문에 그 중복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을 텐데 문제는 그거를 추적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게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의사하고 의사 집단하고의 어떤 협상 카드로 내밀기 위해서라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 건강이 이렇게 위협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지금 공포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이거 의사 파업은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더 빡친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안 아픈 사람들은 응급실 상황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가계부채 위기가 그다음에 성장률 하향 전망했어요. 최근에 그 한국은행이 하향 전망했잖아요. 근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수출은 블록버스터급이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주변에 있는 보좌진들이 싹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림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그 주변에서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좋아지는가 보다 믿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바보지.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어제 국정 브리핑을 종합적으로 보면 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 파리올림픽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잖아요. 네. 윤석열의 치적이야 얘는. 그러니까 선수들 여러 행사에 불러다가 야 대한민국에 내가 대통령 되니까 올림픽 성적이 좋아져서 이런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브리핑으로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거대한 트루먼 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하나를 두고 그 짐 캐리가 했던 그 트루먼 쇼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임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사실 대권 후보만 되더라도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가 전국적으로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편향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대통령에게 들어가고 있는 모든 자료가 짜여진 각본대로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심지어 종편이나 어디 국민의힘 패널에 나와도 국민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당황했다고 하는데 오늘마저 대통령실에서 대만족이었다고 대만족이었다. 한다면 이거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건 중증인 거고요. 윤석열이 한번 보세요. 가계부채 비율 100 넘는 데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집마다 빚을 덕지덕지 살고 있는 거. 대부분 은행 빚이겠지만 한국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채 비율하고 가계부채 비율을 묶어가지고 3천조가 넘네 만에 그런 소리 해버리잖아요. 네. 현실은 그렇고요. 그다음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 국내 총생산 성장률 한번 보세요. 2024년에 2분기 때 또 망했거든요. 오른쪽 그래프에 뚝 떨어진 거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뭐 수출이 호조가 되거나 여러 가지 눈속임, 분모를 키워서 뭐 성장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일시적으로 수출이 좀 잘 되는 걸 갖고 윤석열이는 블록버스터급이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출이 잘 되는 것과 서민의 삶은 사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 낙수 효과가 없으니까. 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에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나, 왜 그 주목을 하고 있나 이걸 알아봐야 되거든요. 코로나도 그렇게 멀쩡하게 지낸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꼬꾸라졌나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는 거 지금 아닙니까? 세계는 우리나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탄소 중립 이슈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원자력 문제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인 트렌드하고 너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나라가 더 많지. 누가 지금 주목하고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속으로 다 좋아하고 있어요. 경쟁자 하나 제끼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크게 그 역동적으로 성장하던 나라가 주춤하고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 보고 있으면 다들 기분 좋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경제수석 같은 참모들이 윤석열을 그냥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오구 그러면 이 하나 나와가지고 야 우리 대한민국 경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짓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사 이야기 또 해보면 윤석열의 대가리 이런 거예요.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부른다. 자기가 하는 건 지금 의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 진짜 2,000명 정원 그것도 달성 못해서 1,500명으로 지금 조정했잖아요. 그러면 1,500명 이렇게 딱 땅땅땅 하면 그 개혁 끝난 겁니까? 개혁이라는 게 시스템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대 정원 입학 숫자가 1,500명이 늘어났어. 그러면은 그 1,5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도 같이 예산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안 주면서 인력 그 사람만 더 받아.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 어저께. 나도 영부인 방문 조사했었다. 저거요 전직 영부인입니다. 전직 영부인이죠. 지금 현직도 아니고 전직인데다가 그 집에 가거나 그런 방문 조사가 아니었어요. 저 지금 권양숙 여사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권양숙 여사가 그 해당 지역의 검찰청까지 와서 조사를 받은 거였지 마치 자기가 방문한 것처럼 저것도 지금 왜곡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넘어가시고요. 그다 여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오늘 나온 보도 중에 진중권이 김건희랑 통화하고 나온 말. 김건희가 2,000명에 왕광했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릎을 친 거예요. 아, 이게 김건희 아젠다구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우리 집 양반이
이상하게 2,000명을 고집하네. 좀 자기가 좀 수그러져도 될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2,000명을 완강하게 고집했다는 건 김건희의 아젠다를 윤석열이 따라가고 있다는 이쪽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또 거짓말 하나가 있었죠. 그 의료 현장 많이 가봤다고 했던 거짓말. 해주세요. 예. 저는 뭐 그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만 지역 그 종합병원이라든지 또는 그 전문 병원이라든지 상급 병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윤석열보다 의료 현장을 더 많이 가봤을 겁니다. 맞아요. 예전에 그 엄마 아플 때도 그랬고 누나들 아플 때도 항상 제가 그 친구들을 데리고 서울, 대전, 부산, 저기 인천 여러 유명하다는 병원들 다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가봤겠습니까? 의료 현장. 그렇게 입원하려면 응급실로 가야 되거든요. 응급차 불러가지고 응급실 제가 윤석열보다는 많이 가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많이 가봤다는 건 지금 현재에 대란이 일어난 이후의 현장을 가봤다는 게 아니라 저 맥락을 보세요. 나도 많이 가봤어. 병원 가봤어. 잘 돌아가.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라는 편 참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총선 전부터 의료 의사들이 파업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한번 소위 말하면 순시를 해야 돼. 간 적이 없어. 5개월 동안 발 길이 없어. 그래놓고 가봤다고 이야기를 하면 시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저게 전부 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이런 식인데 사실 만약에 뭐 5개월 이내에 갔다 치더라도 그게 대통령이 간다고 하면 솔직히 응급실에 의사 한 10명 아니 의사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무슨 간호사한테도 가운 입혀가지고 의사처럼 세워놓아야 되는 게 지금 비서실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저 자리에 가서 그 상황을 그대로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저거 딱 그 논리잖아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아무 문제 없어. 야, 저 대가리.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다음. 근데 문제는 그래. 문제가 있고를 떠나서 의사 수를 학생 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투자를 안 해. 실제로는 저 밑에 함께 보이시죠. 4,877억 이라고 지금 내년도 예산 배정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야 되는 돈 1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학생 수를 늘리는 거에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기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 융자 저거 있잖아요. 저게 1.5% 지금 대출 빌려주는 형식으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저렇게 4,800억을 배정을 했는데 문제는 교수 인건비는 빠져 있는 거예요. 저 예산안에서. 그러면 지금 그 원래 3,000명을 교육하던 교수에서 2,000명을 늘려서 총 5,000명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3,000명 교육하던 교수 인력 그대로 2,000명을 추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론 교육은 어떻게든 가능하다고 쳐. 어떻게든 소화할 수 있다고 쳐. 대표적으로 해부학, 뭐 골상학, 뭐 골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원래 5명이서 실습하던 그 시신 하나를 10명이 붙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는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졌을 때 그 파생 효과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맞아. 그러니까 저기 지금 저 국립대 의대교수 인건비라고 260억이 책정돼 있잖아요. 추가로 교수가 필요한데 그 인건비는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뭔가 좀 대가리 속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실제로 국립대병원 임상 실습 시설 투자 규모가 국립대가 추계한 게 4조 원 정도 돼요. 근데 뭐가 그건 이제 몇 년 뭐 한 몇 년 차이라는 게 있는데 저거는 1년 내에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쓸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한 1조 이상 들어가는 거를 4,877억만 주고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고 있는 더군다나 사립대 같은 경우는 그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대출만. 이 정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2030년까지 의대 교육 환경 개선과 병원 임상 실습 시설 개선에 6조 5천억 필요하답니다. 내년 예산 쪽으로 4,877억 한 약 5천억 주고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 이게 가능합니까? 자, 그리고 어저께 그 국민의힘 무슨 연찬회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한동훈이잖아. 저거 좀 유예하자. 학생 수 늘리는 거.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유예하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갑자기 사회수석 복지부 장관 교육부총리 불러다가
지금 과학적인 거야. 이거 유해하면 안 돼를 한동훈 앞에서 강연을 했다는 거 아니야? 네, 저 강연을 시작하니까 한동훈이 또 자리를 뜹니다. 저 그게 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진짜,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한동훈 좀 짠합니다. 아니 여기저기서 이렇게 한동훈을 존중해 주는 애들이 없어. 다 개무시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옷을 보면은 저기 안에 뽕을 아마 넣은 것 같은 느낌 들죠. 오늘 좀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압박봉대를 두거나. 네. 자 그렇다 치고 하나 더 있어요.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최상병 청문회에서 외압 없음이 드러났다라고 했던 거예요. 최병 사건 뭐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요거는 이 사건은 범인이 윤석열입니다. 추정치 경로로 시작된 수사 조작까지 해버리잖아요. 박정훈 대령 구속시키려고. 근데 그때 그 청문회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진짜 놀라운 답변이죠. 여러분 지금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저런 대답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건태 의원 인터뷰했을 때 썸네일 제목이 청문회 꼭지를 따버린 이건태라고 붙였거든요. 뭐냐면 이미 저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임기훈 비서관, 이게 윤석열 비서잖아요. 국방비서관. 전화가 와서 경북 경찰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라고 그냥 끝난 거야, 이거는.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게 드러난 사건이에요. 근데 수사 내용은 몰라. 공수처는 이미 윤석열 통화 내역까지 확보해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실체가 없음, 외압 없음이 드러났다는 얘기를 지가 해요. 그 외압 당사자가 자기인데. 그러니까 저 말을 할 때도 제가 뭐 청문회를 잠깐 뭐 보긴 했습니다만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굉장히 회피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본인에 관한 청문회를 저렇게 뭐 잠깐 봤다는 식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일단 치부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닐 뿐더러 그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축소시키고 본인이 사실은 검찰총장 수장이었었고 지금 본인에 대한 사건인데 저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쫄아 있는 검사들한테 가이드라는 걸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윤석열한테 충고해주고 싶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 만족했다 자평했다 그랬잖아요. 공부 좀 하십시오 윤석열 씨.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방송 준비하고 방송 구성하고 방송 진행하고 나가면 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낮에 같은 시간에 국회에서 청문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또 봐야 돼요. 흐름을 알려야 되니까. 그거 유튜브 같은 데서 야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있었어. 보니까 뭐 드러난 게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총평만 듣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다 나왔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잖아요. 임기훈이만 보내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면 끝납니까? 거의 뭐 중2병 걸리는 그 학생들을 보는 것 같아요. 지가 잘못한 걸 뻔히 알지만 절대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기 싫어서 끝까지 버티는 그 중2병 그 전형적인 증세 있잖아요.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는 사람 정말 빡치기 딱 좋은 행동만 이제 반복하는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아이고.